반갑습니다. 김민석입니다. 지금 한병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저희가 연조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한병도 의원님이 12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1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국회에서 상임위를 어디서 선택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시기에 이 안전행정 이 관련된 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또 여러분들 모시고 열심히 배워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리고 또 처음 상임위에서 하는 질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국난 상황에서 지금 제출된 추경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내용 또 시급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그와 연관돼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한두 가지만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보면 3차 추경 이 세수 감소하면은 교부세가 1조 9,500, 그러니까 한 3.7% 정도 감소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지방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극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공공의 중요성과 함께 지방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나온 것처럼 지방의 역할, 의미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앉아있는 이 행안위 자체가 앞으로 지방의 역할을 굉장히 높여가야 되는 방향으로 계속 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은 아까 검토 보고에도 있었는데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신 분들이 특별히 계셔서 아마 더 공감 클 거라고 보는데, 우리 지방재정 특성상 회계연도 안에, 그리고 이제 이런 재난위기 상황에서 교부세가 감액하면 사실은 예측 못한 지출 구조 조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올 거다 하는 것은 뭐 장관님도 당연히 그렇게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원래 있는 지방교부세법 5조에 있는 교부세 감소가 예상될 경우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차차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고려를 특별히 하고 계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교부세가 그래서 제가 사전에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정부 입장은 주로 지방채 매입이나 지방채 발행 확대 등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 하는 대략 뭐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세출 구조 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지방채와 관련한 것이 SOC 사업이 없거나 적은 자치단체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방채 발행 대상이어도 규모가 작으면 그 또한 좀 어렵고 해서 이것이 대안으로 놓고는 있어도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 우려를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주도가 뭐 제법 괜찮아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뭐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발행하고 싶어도 SOC 투자 사업이 없어서 좀 어렵다, 뭐 이런 경우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에 행안부가 발표한 지자체 자금 조달 방안을 보면 지방채의 발행 및 규모가 여전히 제한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는 포괄지방채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근데 지금 정부 입장은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상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은 좀 제한하고 있는. 근데 이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비상한 긴급한 상황에서 고려했던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법 개정이 어려우면 유권 해석이라도 조금 완화해주는 방향을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지방채 발행의 유연성을 넓혀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지방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아마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뭐 사실 추경 이후의 논의를 좀 본격화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 이제 문제 제기만 좀 하고 넘어가고요. 시간 오늘 뭐 5분 동안 얘기하라 그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금 저 시간인가요? 10초 남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저 디지털 뉴딜 사업 보니까 1분 더 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 5분 잘 지켜주세요. 1분만 그럼 더 할까? 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사 하나를 보니까 미래통합당의 어떤 모 의원에게 제출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기사에서 이게 그야말로 단순 알바다. 지금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6개월짜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검토 보고에서 이걸 3개월 또는 4개월로 줄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 관련이라는 것 등등 일자리를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보니까 뭐 데이터 라벨링 등등의 개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들어보지 못했지만, 데이터 라벨링이라든가 이런 6개월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꼭 좀 검토해 주시고, 시간 1분. 하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렸는데.